이번 주 시장에서도 경계 심리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장에서 미국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은 또 대통령의 날이라고 하루 휴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분위기가 주 초반에 이어질 것이다 보여지고 있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갈 수 있는 월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주 초반을 일단 좀 잘 버티면 점점 살아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들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코인원의 리믹스가 재상장이 되면서 파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코인원의 단독 결정으로 재상장을 시켜버린 것이기 때문에 물론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위믹스가 재상장 되니까 좋은 일도 벌어졌고 또 위믹스에 투자하고 있었던 분들 역시도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는 모습이긴 한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네, 괜찮은 것이냐 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자, 이 부분들 같이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리오프닝 수혜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이 리오프닝 관련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마지막 관문이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열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전체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이 종목들에서도 더 잘 나가는 종목, 또 못 나가는 종목, 아닌 종목 뭐 이런 것들이 나눠진다고 하니까 자,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월 20일입니다. 일단 월요일날 미국 시장이 쉬면 우리 증시는 지난 주말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뭐 다우지수는 조금 올라가서 마무리됐지만 뭐 물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았어요. 아래쪽 꼬리를 달고 올라갔기 때문에 뭐 그저 그렇다 정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일단 마이너스 마감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강달러 기조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에 발표될 수 있는 FOMC 의사록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실업지표라든지 개인 소득, 개인 지출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굉장히 경계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나오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FOMC 정례 의사록이 나옵니다. 뭐 일단 연준은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얘기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시점에서는 뭐 특이한 부분 없었을 거고 0.25 정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더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투표권이 없는 매파 위원들은 0.5%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네, 투표권이 없는 것들이 씨불이 되는 것은 굳이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전해주고 싶네요. 뭐 대표적인 애가 이제 그 블러지잖아요. 네, 오늘 이번 주에도 또 연설이 있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열심히 하네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소수 의견들이 금리를 조금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고, 파월을 비롯한 이제 대다수의 의원들은 0.25, 그 다음에 한두 차례 정도 더 올리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자, 어쨌건 연준의 긴축 속도 완화에 대한 이견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것은 약간의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제지표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실업률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거 뭐 다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경기 상황도 좋은데 이게 굳이 금리를 빨리 낮출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식의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업지표라든지 또는 이제 PMI, 구매관리자 지표,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개인 소득, 개인 지출 뭐 전부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다 올라간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냐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거 걱정하고 있어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겠구나. 경기가 좋아질 때는 금리를 올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0.25 정도 올리는 것은 건강한 상황이죠. 문제는 이제 또 가파르게 증가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다시 이제 그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금리 전망치 5.25에서 5.5, 그러니까 최종 금리가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비해서 한 두 차례 정도는 더 올릴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에서 본다라면 상반기 동안에 지금 금리 인상을 2번 정도, 많게는 3번까지도 더 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하반기에는 금리를 올리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네, 상반기 금리 올리고 동결로 진행되다가 하반기 끝부분에서 금리를 한 번 정도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반기 금리 인하가 이렇게 빨리 나타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 2번 정도, 네, 이번에 3월 그리고 5월 이렇게 2번 정도 더 할 수 있다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동결 진행돼서 아마 금리 인하는 내년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뭐 예상대로 잘 되면 그렇게 가는 거고, 아니라면 네, 뭐 올 연말부터 네,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제가 해드린 말씀대로 돼도 좋은 거고, 만약에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빨리 와도 좋은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나쁠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 정도는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잡히면서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들을 계속 거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경제지표 한번 살펴보면요, 구매관리자 지표, 그 다음에 주택 판매, 신규주택 판매 이런 거, 그 다음에 GDP 성장률 수정치 이런 것들 나오는데 다 좋게 나오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연준이 좀 많이 참고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PCE라고 하는데,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가격 지수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좋다라고 일단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네, 이 가격 지수가 올라가 있고요. 개인 소득도 올라가 있고요. 개인 지출도 올라가 있고요. 신규 주택도 더 많이 팔렸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늘어나는데 전번하고 비슷하고요. GDP 같은 경우는 네, 똑같이 네, 비슷하게 2.9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이제 변수를 줄 수 있는 것은 FOMC 의사록인데, 이쪽에서 뭐 특별하게 나쁜 얘기가 없었다라면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 끌고 올라가면서 경계 물량들이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더 올릴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네,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 주에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소비기업들, 홈디포, 월마트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요즘에 챗 GPT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뭐 엔비디아 이 기업의 주목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기업 실적 발표에서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다시 움직임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반도체 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겠고요. 지금 봐서는 뭐 전기전자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죠. 그래서 네, 큰 부담 없이 시장을 바라보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주 초반에 나타나는 경계성 물량들은 조금 네,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일단은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라든지 또는 의사록 등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약간 부담을 좀 주고 있고, 또 강달러 기조가 다시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경계하는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을 비롯해서 신흥시장 쪽에 강한 매수세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살펴보시면은 뭐 매수를 강하게 들어온다기보다도 관망세를 유지하거나 조금 지켜보자 이런 식이었죠.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조금 들어오고, 매도가 나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밖에 안 나가는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가장 빅 이벤트 중에 하나가 23일이죠. 한국은행, 네, 우리나라 금통입니다. 여기서 기준금리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정부 쪽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를 더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좀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좀 높게 나오죠. 그 다음에 긴축도 조금 네,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전망이 나오고, 또 달러가 강세해 보임에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일단은 맞긴 맞아요. 근데
정부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가계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리를 여기서 다시 올리게 된다면 애매해지는 상황이 또 나타나요. 정부가 은행에다 압박을 넣어가지고 금리 내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려버려. 그럼 얘네들도 못 내린단 말이에요. 홀금리가 일단은 뭐 치고 올라가 버리는데 여기서 뭐 은행 예금 대출 이거 낮춰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되면은 네 미국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은행들 예금금리나 이런 것들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부담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도 또 다시 압박감을 받을 수 있겠죠. 최근에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 있긴 있었는데 그런 게 조금 압박감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국내 주식 투자하는 것도 다시 이제 그 은행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은행에 돈이 나오면 부동산 들어가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제법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흩어질 가능성도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어쨌건 뭐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치는 2400포인트 이상에서는 일단 지지선 만들 것이다. 그 다음에 주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타게 된다면 2500포인트도 돌파가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분석들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2500을 넘겨준다면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월요일이니까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재미없을 수 있고요. 내일 정도 시점에서 방향성이 조금씩 드러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은 네, 서두른다기보다도 잘 지켜주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감시, 그런 감시자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코인원의 위믹스가 재상장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메이드라든지 관련 기업들 아주 그냥 폭등세를 보였고요. 뭐 거래량 같은 경우도 코인원이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코인원의 재상장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량이 무섭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보면은 코인원에서 위믹스의 거래량은 비중이 4.4%, 그래서 리플에 이은 5위를 기록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법 많은 거래량이 터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위믹스 거래량 비중은 코인원이 24.39%, 게이트 IO가 25.9%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는 상장 폐지를 했잖아요. 상장 폐지를 하고 나서 이게 자금들이 이동을 했다가 다시 코인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요. 코인원에서는 이것을 이용하여 이용자를 확대시키는 기회를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위믹스의 주가도 계속 가격대도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서 상장 폐지 이전의 수준을 모두 다 회복해버리는 모습이 단기간에 만들어진 모습이었고요. 와, 근데 이게 500원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현재 2,500원대로 치고 올라갔으니까 와, 이거 뭐 거의 이런 거가 도박 아닌가요? 네, 주식 시장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와, 엄청나네요. 아무튼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아요. 코인원 같은 경우는 재상장 결론을 내린 배경이 뭐냐 그랬더니 유통량 위반, 정보 제공 및 신뢰 훼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상장 폐지했지만 이것은 해소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된 프로젝트라도 공식 절차를 밟아서 재상장 심사를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재상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좋은데 문제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연합이라고 봐야 되는 게 이게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이 상장 폐지를 결정을 내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코인원이 독단적으로 지금 상장을 유지해버린 재상장을 시켜버린 상태가 좀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위믹스 재단이 유통량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후 조치를 취한 것은 맞지만 예전에 발생했었던 유통량 조작 자체가 이건 고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예전에 있던 것이 없어지냐, 지금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예전 거가 없어지냐, 예전에 그랬던 것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된 건데 그거 해소됐다고 지금 재상장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제공했었던 자료 수치가 좀 부정확했고 뭐 여러 가지 됐기 때문에 고의로 문제를 숨기려는 그런 정황도 있었는데 이거 재상장 시켜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물론 이제 이 연합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그 개별 거래소가 회원 거래소들이 알아서 재상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수의 딜레마다. 이 죄수의 딜레마가 뭐냐면 이제 죄수 2명이 잡혀 들어와요. 공범 A와 B가 잡혀 들어왔어. 근데 둘이서는 처음에 우리는 몰라요. 네, 우리는 뭐 그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들이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신문할 때 둘이 나눠. 그래서 야, B가 다 불었어, 임마. 너 여기서 자꾸 하면은 B는 가벼운 형량 받고 너는 무겁게 받는다고. 좀 불어봐. 그러면은 B의 잘못을 네가 얘기해주면 너의 형량을 조금 참작해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B한테도 똑같은 얘기죠. 야, A가 다 불었어, 임마. 너 혼자 덤터기 쓰지 말고 지금이라도 불고 너도 종상 참작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불어버리죠. 둘 다 불어버리니까 어쭈 이 새끼들 봐라. 엄청나게 큰 범죄자구만. 그러면서 형량을 둘 다 세게 받는다는 얘기지. 이게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네, 크게 손해볼 일 없이 형량을 조금만 받았을 건데 근데 그냥 불어가지고 네, 형량을 둘 다 나쁘게 받는 것. 즉 지금 코인원 같은 경우는 이 상장 폐지가 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별일 없을 텐데 이 상태에서 지금 암묵적인 룰을 깨고 네, 재상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막 거래량을 끌어들이는 거 돈 되는 것 같다 생각되니까 다른 거래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야, 쟤도 했는데 우리도 하자. 빠바바박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주 그냥 뭐 난장판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여기에 대한 그런 어떤 불법 소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다시 또 엄습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이 거래소들의 신뢰도도 많이 하락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나쁜 게 아니죠. 자, 위믹스를 이제 유통시키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더라도요. 걔네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코인원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데도 막 상장된다, 재상장한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위믹스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자분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인원 입장에서는 그 거래량을 많이 늘리고 그런 것들을 빨아당겨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었을 거라 생각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끼리 공멸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당장은 이 주주라든지 그 다음에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렇게 진흙탕으로 가버리게 되고 변화가 생겨버리게 되면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약간 애매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또 속출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신뢰에 대한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해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했었던 그런 그 연합에서 다 알아서 이제 만장일치로 되어야지만이 재상장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거 약간 네, 문제가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주가를 보는 입장에서는 네, 이런 잡음들이 추가적으로 더 좋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우리한테는 일단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신뢰도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다 판단이 되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주에 대한 옥석을 좀 가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경기 민감주와 소비주 이런 쪽에 주목하라는 얘기인데 외국인 순매수가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상의 우려감이 나오면서 주춤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를 계속 유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을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어쨌든 중국이 마지막 보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개방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의 수익률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것들 역시도 소비주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규제가 사라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이 발급을 중단했던 상호 단기 비자를 재개하면서 면세점 관련주라든지 리오프닝 이런 수혜주들 뭐 카지노, 숙박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호텔신라나 롯데관광 개발 이런 것들이 다 수혜를 입을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1일날 진행됐고요. 네, 중국은 이제 지난 토요일이었죠. 18일날 이 비자 발급을 재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 네,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가 월요일 날은 또 오늘은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의 오늘 기대감은 아마도 오늘은 이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 쪽으로 좀 쏠리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좀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비자 발급 재개는 확실해진다라고 됐을 때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관련 종목분들의 움직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 쪽에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군들은 경기 민감 섹터, 네, 이쪽 보실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포스코 홀딩스, 동국 제강, 이런 철강주들, 이 철강 섹터 같은 경우도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철강 기업들이 조금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철강 기업들에게 수혜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경제를 다시 살리는 입장에서 물동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HMM, 대한해운, 페노션 이런 해운주 이런 쪽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해운주와 조선주는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철강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뭐 히토류 관련한 그런 부분을 엮여가지고 또 올라가는 모습 좀 있었습니다만, 네, 어쨌건 요쪽 업종은 조금 네 시간을 들여서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도 되긴 됩니다만 중장기적인 관점들을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소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바로 연결될 거 생각되고 있습니다. 당장 1분기 지나가면서 2분기 실적에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하고요. 중국 경제가 일단 민간 소비를 위주로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중국의 지금 가계저축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빚장이 풀리게 되면은 다 풀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중국의 이 소비 행태를 보게 되면은요. 특별한 순간을 위하여 적금 막 돈을 미친 듯이 모아요. 평상시에는 네 쌀밥도 못 먹고 그냥 막 네 뭐 나무뿌리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네, 나무뿌리, 풀뿌리 이런 거 갖다가 막 끓여가지고 막 그런 거 먹고 버티다가, 돈을 계속 모아요. 그러다가 내가 돈을 써야 되는 그 특정한 시기, 뭐 명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행을 갔다든지 이럴 때 그냥 팡 터트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자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번 터지는 이런 어떤 보복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기대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중국 쪽에서 매출이 좀 잘 나오지 않았었던 그런 것들이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특히 중국 매출이 높은 기업들이 있죠. 오리온 같은 경우나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이런 종목이나 의류주 뭐 그 외에도 뭐 여행, 관광, 뭐 호텔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내용들이 전부 다 긍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앞으로 이제 계속 될 거예요. 왜냐면 자, 4분기 실적 별로였잖아요. 근데 1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이 거의 폭발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올 하반기, 즉 2분기 실적은 7월달 넘어가야지 나온단 말이에요. 7월부터 8월까지 진행이 되어야지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그쯤이면 뭐 올해 뭐 썸머랠리까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뭐 살짝 주춤하더라도 연말 되면 또다시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연말 랠리까지.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올해 내내는 한 1년 정도는 긍정적으로 계속 보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 뭐 매수 포인트가 나오면 또 한번 대응해보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괜찮겠다 판단됩니다. 대신에 너무 오른 종목들은 따라가지 마시고요. 항상 아시죠? 매수 포인트가 나에게 유리하게 나왔을 때 그럴 때 접근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 공개와 함께 경제지표도 많이 발표가 되는데 약간 경계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좋게 지표가 발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긴축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의사록도 보고 뭐 이런 것들도 보고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미국장이 쉬기 때문에 주말에 분위기를 끌고 와서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네,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네, 약간의 이제 경계심을 통한 그런 보합 장세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인원이 위믹스를 재상장한 것, 뭐, 자기 스스로의 어떤 판단이 있었을 거라 생각되지만,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커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어쨌건 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은 뭐, 부담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여기든 저기든, 다 같이 재상장을 추진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위믹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겠죠. 또 한 가지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관련주 네, 이런 쪽에서도 전부 다 긍정적인 이야기로 전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리오프닝 수혜주, 즉 중국의 이런 개방, 그다음에 뭐 비자 발급에 대한 그런 제한 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중국 관련 수혜주나 아니면은 경기 민감 섹터까지 확장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상황을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들 하시고요.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원칙은 4가지다. 좋은 주식을 고른다. 그리고 적기의 타이밍을 포착했을 때 주식을 사라. 그리고 손실은 최소화시키고 이익은 극대화시킨다. 뭐 되게 간단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걸 사실 우리가 하기 되게 어렵죠. 좋은 주식은 사는 것부터 일단 딱 막혀가지고 네 근데 좋은 주식 샀는데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좋은 주식인데 잘못 사가지고 손절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죠. 또 리스크가 크게 할 것이냐 아니면 수익을 크게 할 것이냐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한 개념만 잘 잡아주시고 현재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생각해 주시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찾고 좋은 타이밍에 대응하시면 대체적으로 리스크는 적고 수익은 크게 길게 오랫동안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그런 종목이 있는지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월요일 아침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조금 있다가 무료 방송 하잖아요.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시장 출발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관망세 일단은 오전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니까 참고들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